얘들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세포 분열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세포 주기가 뭐였어요? 이거제. 간기, 분열기, 간기, 분열기, 간기, 분열기,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 이게 바로 세포 주기였다. 그런데 이제 세포 주기라는 게 이제 세포마다 역할이 다르고 모양도 다르잖아. 이제 세포의 모양과 역할이 정해지는 것을 분화라고 하는데, 이제 분화가 되면은 더 이상 세포는 분열하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럼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분화라는 게 우리가 아는 세포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포가 이제 분화가 되면은 뭐 여러 가지로 분화될 수 있겠지. 예를 들어 근육 세포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되노? 뭐 이런 식으로 되죠. 안에 막 액틴, 마이오신, 이빠이 들어있는 막 이런 모양이 되죠. 핵이 여러 개 있고. 신경세포가 되면 어떻게 되노? 신경세포가 되면 이런 모양이 되죠. 그죠? 이렇게. 맞죠? 또 뭐 있지? 또 좀 모양 확실한 거. 뭐 예를 들어 보자. 적혈구라고 하자. 적혈구. 적혈구라는 세포가 되면 이렇게 되지. 도너츠 모양으로. 그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또 이런 것도 있죠. 분화가 되면 뭐 정자가 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분화가 완료된 세포들은 더 이상 분열하지 않아요. 알겠죠? 이 근육이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요게 꼬물꼬물 해가지고 신경 두 개가 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적혈구가 이렇게 있다가 꼬물꼬물 해가지고 갑자기 막 요렇게 돼가지고 뭐 적혈구 두 개가 된다? 이거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정자가 갑자기 꼬물꼬물 해가지고 막 대가리 두 개가 됐다가 대가리 두 개가 됐다가 꼬물꼬물 하면서 두 마리가 된다? 이거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왜? 분화가 완료된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분열하느냐?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분열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포가 있지. 세포가 분열해. 하나는 요렇게 있고 하나는 꼬물짝 해가지고 이제 뭐 신경세포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얘는 이제 더 이상 분열이 안 돼. 그럼 얘가 다시 또 분열해. 하나는 이걸로 남아있고 하나는 또 꼬물짝 분할을 해가지고 또 신경세포가 돼.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겠나? 그러니까 이 신경세포로 일단 분화가 되면은 얘는 분열하지 않는다고, 더 이상. 오케이? 분명히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요 동물세포 모양, 요 모양이 되어야만 분열할 수 있어, 계속.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뭐 이걸로 남는 기고 나머지 하나는 또 꼬물짝 모양이 바뀌어가지고 신경세포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분열할 수 있는 세포를 뭐라 한다? 줄기세포라고 부릅니다. 보자. 조혈모세포라는 줄기세포는 이제 줄기세포도 다 이름이 있는 거지. 세포 분열을 한다. 아이 뭐고? 자, 분열된 조혈모세포의 일부는 조혈모세포로 남고 줄기세포로 남아있고 이렇게 남아있고 계속 분열하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 하나는 이제 분화가 돼서 뭐 신경이 되든지 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분화한다. 분화가 된 세포는 더 이상 세포 분열하지 않는다. 그래서 분화가 완료된 세포는 이 분열기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멈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른다? G0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G0기에 들어간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중요한 개념들이 있죠. 모든 세포가 무한정 분열하는 것은 아니다. 분화가 끝나면
이제 멈추는 시점이 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체세포 분열 시 DNA 양의 변화. 오케이. DNA 양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DNA 양이라는 건 말 그대로 DNA의 양, 즉 질량 개념입니다. 근데 DNA는 너무 작기 때문에 질량을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죠. 맞지? 뭐 나노그램 단위로 나오겠지. 그럼 사실 그 측정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상대적인 양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값을 아무렇게나 설정해도 돼요. 그냥 보통 그래프를 보통 2를 초기 값으로 놓고 합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DNA 변화를 하는데, DNA 양이라는 게 질량이다, 질량. 그래서 측정이 불가능하고, 알겠죠? DNA가 존나 작은데 이걸 어떻게 측정을 해? 측정이 불가능하고, 이 상대적인 양만 계산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지원을 기준점을 2로 잡았다 합시다. 1로 해도 되고 2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이 그래프에서는 2로 잡았네. 그럼 DNA 복제가 되면 DNA 양이 어떻게 되겠노? 복제! 똑같은 거 두 개로 되는 거니까 곱하기 2가 되겠지. 그래서 4. 그러니까 복제 전일 때는 DNA 양이 2. 복제가 끝나면 DNA 양이 4. 오케이? 복제 중일 때는 서서히 늘어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 나오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세포 분열이 딱 일어나면 반으로 쪼개지니까, 두 개로 나눠지니까 다시 이제 2분의 1이 됩니다. 맞지? 그래서 4에서 2분의 1 다시 2가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DNA 양의 개념이다, 얘들아.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DNA 양 구하는 방법은 졸라 간단해요. 복제가 일어나면 서서히 2배로 해주면 되고, 오케이? 맞지? 복제는 S기 동안 서서히 복제가 되니까, 분열이 일어나면 즉시 2분의 1로 해주면 되는 거고. 알겠죠? 그게 쉽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DNA 양이 복제가 된다? 복제 중, 복제 완료. 분열한다? 확 2분의 1로. 한 번 더 분열한다? 2분의 1. 한 번 더 분열한다? 2분의 1. DNA 복제했다? 2배로. 요 기준으로 두 배는 여기네. 2배. 오케이? 분열했다? 예. 복제했다? 응. 복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뭐 간다는 거지. 알겠죠? 근데 실제 이런 그래프는 없습니다. 없는데 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복제한다, 분열한다, 확, 분열한다, 확, 분열한다, 확, 복제, 분열, 복제, 복제.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해석할 수 있겠지, 그래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DNA 양의 변화. 자, G1은 복제 전이라 했죠. S기는 복제 중이라 했죠. 복제하는 중이고, 이거는 G2는 복제 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DNA 양이 2배로 늘어났지. 자, 그 다음에 간기고, 분열기에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가다가 말기에서 이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면 2분의 1로 확 떨어집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염색체 수도 나타내놨지. 2N 똑같은 거 2개 있으면 2N입니다, 얘들아. 2N이고 상동 염색체가 있는데 복제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맞죠? 이게 지금 복제가 일어난 겁니다. 복제. 맞지? 요거 복제잖아. 이건 복제 안 된 거, 이건 복제된 거. 자,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분열이 되면은 이게 이렇게 당겨가지고 양쪽으로 짝짝 찢어지니까 요렇게 딱 되겠죠. 한쪽으로 간 것만 보면.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보통 이런 그림들 교과서나 참고서 같은 거 보면 많이 보게 될 건데, 간기에는 염색체가 있어, 없어? 없다. 알겠죠? 이것들 없다. 없고 뭐가 있어?
염색사로 돼 있죠. 이때는 간기에는 염색체 없잖아. 원래는 이거 없잖아. 염색사잖아. 그런데 이제 편의상 이제 애들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낚이면 안 된다. 자, 다음. 자, 이렇게 하면 체세포 분열이 완료되고 이제 감수 분열, 생식 세포 분열 간단하게 조금만 알아보고 한번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생식 세포 분열, 감수 분열이라고도 부릅니다. 교과서에는 이걸로 나와 있는데 보통은 이걸로 많이 부르지. 이름이 짧으니까. 자,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이 생식기관에서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일어나는 분열이다. 딸세포의 염색체 수가 모세포의 반으로 줄어든다.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 연속으로 2번 분열이 일어난다. 자, 자세한 과정은 이따가 보겠죠. 그래서 아까 체세포 분열이랑 차이점이 뭐냐? 연속으로 2번 분열이 일어나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 당연하잖아. 봐봐. 복제했어. 그 다음 분열했어. 하면 곱하기 2 됐다가 곱하기 2분의 1 되니까 똑같잖아. 맞지? 근데 지금 이 감수 분열은 복제 한 번 해. 근데 분열을 2번 해.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럼 최종 얼마 된다? 2분의 1 돼 보자. 그래서 처음에 2n인데 나중에 2분의 곱하기 2했다가 2분의 1 2분의 1 하니까 n이 돼 버리는 거다. 자, 인간의 예를 들면은 인간의 염색체 수가 46개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물려주면 엄마 46개, 아빠 46개, 그럼 아기는 92개가 되겠죠. 그럼 이 아기의 아기는 184개가 되겠죠. 개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염색체 개수를 좀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반땡 23개, 아빠가 반땡 23개를 물려줘야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다시 몇 개가 된다? 46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색체를 반으로 줄이는 과정이 바로 감수분열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반으로 줄일 때 아무렇게나 반으로 줄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정자 속에 그러니까 1번부터 22번까지 플러스 성염색체까지 골고루 하나씩 있어야지. 오케이, 뭐 11번은 없고 12번이 2개가 들었다? 이러면 기형아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감수분열의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 이 46개의 염색체를 반으로 줄여야 돼. 알죠? 절반으로. 이게 감수분열의 목적입니다. 왜? 23개가 돼야 이제 정자 난자 만났을 때 다시 46개가 되잖아. 그러니까 23개로 줄이는 과정이 바로 감수분열입니다. 방법은 세포분열을 2번 때리는 거지. 이런 방법인데 이제 46개에서 23개로 줄인다는 말은 이제 선별을 한다는 거지. 계란다는 거잖아. 고른다는 거잖아. 그죠? 고를 때 아무렇게나 고르면 이게 똥돼 버린다. 왜? 아니, 예를 들어 우리 저번에 그거 기억나지? 22번 성 이렇게 해서 총 1번 2개, 2번 2개, 3번 2개, 4번 2개, 점점점점 22번도 2개, 성염색체 뭐 X, Y 이렇게 있다 치죠. 그러니까 이거를 1번도 2개 중에 하나, 2번도 2개 중에 하나, 3번도 2개 중에 하나, 4번도 2개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물려줘야지. 1번 2개, 2번은 안 줘. 이렇게 해버리면 기형아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2개씩 있는 거 2n이잖아. 2개씩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씩 나눠줘야 돼요. 알겠지? 자,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 감수분열의 장소는 뭐 있죠. 동물은 정소난소, 식물은 꽃밥, 꽃가루가 들어있는 거기죠. 꽃밥 밑씨, 밑씨는 여기 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꽃이 있으면 꽃이다 얘들아. 옆으로 자른 겁니다. 자, 여기 수술이 있고 이게 이제 수술이고
요게 암술입니다. 암술에서 요 밑에 들어있는 요게 바로 미스입니다. 미스. 요게 C방이고. 근데 신기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동물의 이거를 자궁이라 하고 식물의 이거는 C방이라 하는데 영어로는 똑같이 오발입니다. 식물, 동물, 양키들은 똑같이 본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있는 꽃가루들이 정자인데 꽃가루가 이제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정자가 여기로 타고 쭉 들어가는 거죠. 꽃가루가. 그럼 이제 미씨랑 수정이 되면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열매가 되는 거고 요 안에 미씨는 이제 씨앗이 되는 겁니다. 대충 이해되겠죠?